이번에도 역시 서울역에 도착하니 어느덧 시간은 밤 11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이 시간이면 언제나 그랬듯 서울역에서 지내는 노숙자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플 때가 많아요. 도와주고 싶지만 용기가 안 나서 뒤돌아설 때도 있었으며 뭘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도 모르겠으니 마음은 있지만 실천에 옮기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갖고 오늘도 밤 11시가 다 된 시간에 서울역에서 내려 서울역 안을 지나오고 있었는데 여지없이 노숙자들이 정말로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몇몇은 벌써부터 추운 바닥에서 외투 하나에 의지한 채 얇은 담요 하나 깔고 자고 있고 또 몇몇은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아예 구걸을 하는 듯 보였답니다. 그래서 저도 구걸하는 저 노숙자 중 한 명이 나를 붙잡고 구걸이라도 하면 돈 10,000원이라도 줘야겠다 생각하며 지갑에서 꺼낸 10,000원짜리 하나를 호주머니에 넣고서 만지작 거렸어요. 하지만 노숙자들은 제가 돈이 없어 보였는지 저한테 와서 돈 달라고 하는 노숙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도와주지도 못하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게 달려오며 제 앞에 서더니 이내 가는 길을 두 팔로 막더라고요. 저는 올라가던 길을 멈추고 자세히 보니 아까 구걸을 하던 노숙자 중 한 명이 제 길을 막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이거 받으라면서 오히려 제게 10,000원짜리 하나를 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전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왜 나한테 되레 돈을 주는 거냐고 하니까 노숙자가 하는 말이 이 돈은 원래 내 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아까 저 앞에서 10,000원짜리 하나를 제가 모르고 떨어뜨리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인가 싶어 주머니를 뒤적뒤적 하다 보니 제가 아까 노숙자에게 주려고 했던 주머니에 따로 넣어둔 10,000원짜리가 정말 없더군요. 나도 모르는 사이 바닥에 떨어뜨리고 만 것이죠. 생각해보니까 아까 노숙자를 주려고 했던 10,000원을 호주머니에 넣고서 만지작 거리다가 떨어뜨린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노숙자 무리 중 한 명이 제가 떨어뜨린 걸 보고 찾아줘야겠다는 생각에 제가 가는 길을 막고서 돈을 돌려준 것이랍니다. 그 모습을 보니 왜 이렇게 고마우면서도 이 노숙자가 달리 보이는지 웬만한 노숙자 같았으면 자신이 구걸하는 위치이니 그냥 남이 떨어뜨린 돈 그냥 가지고 갔을 텐데 자기도 돈이 없어서 구걸하는 마당에 남이 잃어버린 돈이라서 찾아주는 심성이 참 대단하고 고와 보였어요. 저는 그래서 순간 고마운 마음에 그 노숙자에게 말을 걸었답니다. 식사는 했냐고 물어보니 웃으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오늘 잘 때는 있냐고 물어보니 여기서 자면 된다고 하지 뭐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서 진짜 뭐에 홀린 듯 우리 집에 방 하나 비니까 같이 가지 않겠냐고 말하니 그 노숙자는 고맙지만 사양하겠다고 했답니다. 제 호의를 다 거절하는 저 노숙자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런 사람은 어쩌다가 노숙자가 됐는지, 그리고 왜 노숙자 생활을 해야만 했는지 너무나도 궁금했죠. 그래서 프리랜서 작가인 저에게 있어 나중에 도움이 될까 싶어 저 사람을 인터뷰하고 싶어졌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어졌어요. 저는 정식으로 그 노숙자에게 나를 소개했어요. 나는 글을 쓰는 사람이고 앞으로 이런 글을 쓰려고 계획 중인데 노숙자에 대해 나쁘게 희석해서 쓸 마음은 전혀 없으니 인터뷰에 응하면 사례금은 충분히 드릴 수 있다며 정식으로 제안을 하니까 처음에는 좀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러시지 마시고 일단 인터뷰를 하시려면 좀 더 편한 곳으로 가야 하지 않겠냐며 그냥
우리 집으로 가자고 말하니까 갑자기 그 노숙자가 하는 말이 인터뷰에 응하면 사례금이란 게 얼마를 주는 거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궁금증이 해결되면 인터뷰 값으로 100만 원을 준다고 말하니 그 노숙자가 잠시 놀라더니 그럼 좋다고 했답니다. 그리하여 저는 그 노숙자를 데리고 우리 집으로 갔어요. 그렇게 집에 도착했고 오자마자 인터뷰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아까 저녁밥은 먹었다고 해서 빵과 뜨거운 차 한 잔을 내오고 그 노숙자에게 먹으라고 하며 저는 노트북을 꺼냈고 카메라를 켜놓고 촬영을 시작했죠. 노숙자가 하는 말이 얼굴이 공개되면 곤란하다고 하길래 그래서 전 걱정 말라며 어차피 이건 저 혼자만 갖고 있을 자료고 남에게 공개하는 일은 추호도 없을 것이라고 했답니다. 그렇게 인터뷰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왜 노숙자가 되었고 어쩌다 노숙자 생활을 하며 서울역으로 오게 됐고 얼마나 노숙 생활을 했으며 집으로 다시 돌아갈 계획이 있냐고까지 물어봤죠. 이런저런 질문을 그 노숙자 얼굴을 보면서 하는데 이상하게 그 노숙자 얼굴이 아까와는 사뭇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분명 변한 거 없이 꾀죄죄한 얼굴에 꼬질꼬질한 옷에 전체적으로 악취가 심한 외모인데도 불구하고 뭔지 모르게 끌리는 매력이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그 이유는 바로 저런 지저분한 모습 속에서도 느낄 수 있는 핸섬함 때문이었죠. 그리고 키도 크고 나름 괜찮았답니다. 솔직히 저 글 쓰는 재주는 있어서 작가질하며 먹고 살지만 얼굴이 정말 못생긴 추녀와도 같으니 남자를 제대로 만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 제가 왠지 내 능력으로 하여금 잘생긴 남자를 꼬신 기분이 들었답니다. 그렇게 인터뷰를 완전히 끝낸 건 아니고 오늘은 늦었으니 나머지 인터뷰는 내일 하자고 했답니다. 그 말을 하니 그 노숙자가 이제 그만 가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이 늦은 시간에 가긴 어딜 가냐며 아까 말했듯 여기 방 하나 더 있으니 자고 가라고 했죠. 그리고 내일 다시 인터뷰를 바로 시작하자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노숙자가 뻘쭘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내 나에게 그럼 씻을 수 있냐고 물어보지 않겠어요? 저는 물론이라며 화장실에 들어가셔서 씻으시고 수건과 갈아입을 편한 옷을 준다고 했답니다. 그렇게 노숙자는 화장실로 들어가서 한참을 씻더라고요. 저는 그 사이 이것저것 정리하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화장실 문을 열고 상의만 탈의한 채 수건으로 머리를 털면서 나오는 노숙자. 그리곤 이내 날 보면서 물기를 털어내듯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데 그 모습이 마치 슬로우 비디오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노숙자에게서 후광이 비추듯 정말 환한 빛이 느껴지는데 그 노숙자 얼굴을 자세히 보니 정말 나같이 못생긴 여자는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을 정도로 잘생긴 외모였답니다. 저는 순간 심장이 뛰고 가슴이 콩닥거리기 시작했어요. 나이를 보니 40대 중반쯤으로 보였죠. 제가 올해로 30대 후반 노처녀니까 나이대도 서로 딱 맞는 느낌이랄까? 그리고 저 남자랑 이 집에서 같이 살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런 생각들로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지다가 저 남자가 좀 전까지만 해도 서울역에 있던 꾀죄죄한 노숙자란 생각이 다시 머릿속에서 살아나니까 저도 그 순간 정신이 든 건지 잠시 눈을 감고 고개를 흔들며 이런 내 자신에 대해 미쳤다고 혼자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이미 전 저 노숙자에게 반한 것 같았답니다. 그 노숙자는 그럼 실례 좀 하겠다며 자신이 묵을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내 방에 누워서 그 노숙자가 씻고 나왔던 후광 가득한 모습만 생각하며
입가에 미소가 번져서 침까지 흘리며 잠들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고 그 노숙자가 일어났는데 웬일이니 자고 일어난 부시시한 모습도 왜 이렇게 잘생겨 보이는지, 그리고 나에게 잘 잤다고 말하는 그 목소리까지도 제 마음을 더 흔들어 놓듯 완전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는 인터뷰고 나발이고 저 노숙자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요. 아침을 차려서 함께 먹고 있다가 은근슬쩍 물어봤죠. 어제 인터뷰하면서 물어보지 못했던 건데 이건 사적인 질문이라며. 결혼은 했냐고 물으니 결혼은 안 했다고 했답니다. 저는 그 말이 왜 이렇게 기분이 좋던지, 그래서 이 남자를 꼬시면 당연히 넘어올 것만 같았어요. 어차피 오갈 데 없는 사람이고, 그래도 조금이나마 경제적 여유와 능력되는 내가 이 남자 하나쯤은 데리고 살 수 있을 것이라 여겼으니까요. 또한 이 남자도 내가 필요할 것이라 여겼어요. 내 호의가 좋아서 내 곁을 떠날 수 없을 것이라는 착각이 들었죠. 그때였어요. 갑자기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죠. 아니, 내 핸드폰은 아닌데. 대체 누구 핸드폰이 울리는 건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전 노숙자의 핸드폰이었죠. 저는 속으로 아니, 무슨 노숙자가 핸드폰이 다 있나 싶었어요. 그리고 저 핸드폰도 주운 건가 싶었죠. 그렇게 자기 핸드폰을 식탁으로 가져와서 전화를 받는데 웬 여자랑 통화하는 것 같더라고요. 통화 내용을 대충 들어보니 어제는 볼 일 있어서 다른 데서 잤었다고 말하는 이 노숙자. 그러면서 오늘 서울역에 가 있을 테니 거기로 오면 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모르는 여자랑 약속을 잡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 누구 전화냐고 물어보니 아는 누나인데 매번 용돈을 준다고 말을 하지 뭐예요. 그 용돈이 뭐냐고 물으니 그 누나네 집에 가서 그냥 같이 보내면 매일 많게는 몇십만 원부터 적게는 5만 원까지도 준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울리는 그 노숙자의 휴대폰. 이번에는 다른 여자랑 통화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도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 내일은 약속했다며 모레 어떠냐고 노숙자가 말하는데 이 노숙자 뭐야? 얼굴이 잘생겼다 싶더니 얼굴값 한다 싶었죠. 그리고 노숙자 주제에 핸드폰의 여자애. 아주 바람기가 다분한 노숙자란 생각이 들었답니다. 아침을 다 먹고 노숙자가 하는 말이 급해서 그러니까 인터뷰는 여기서 끝낼 테니 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 어제 밤밖에 못했다고 말하니까 자기가 급해서 그러니까 원래 인터뷰 반했으면 100만 원에서 50만 원은 받아야 하지만 잠도 여기서 잤고 씻고 했으니 이것저것 빼고 40만 원만 받겠다고 말하지 뭐예요. 그 말을 들으니 돈을 안 줄 수도 없고 그 뒤 돈을 주니까 그 돈을 대충 내 앞에서 세워보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나갔답니다. 내가 잠시 저 노숙자에게 혹했던 건 사실이지만 정말 저런 노숙자가 있다는 건 세상 처음 알았네요. 인기 많은 잘생긴 노숙자라니. 거기에 핸드폰도 갖고 있고 또한 오히려
내가 저 노숙자에게 당한 느낌 같았어요. 그 노숙자가 나가고 노숙자가 묵던 방을 치우는데 쪽지 하나가 있더군요. 쪽지를 펼쳐보니 핸드폰 번호가 적혀 있었고 일요일 빼고 언제든지 연락해도 된다는 내용의 쪽지였죠. 정말 황당했어요. 어쨌든 저 노숙자에 대한 글을 쓰고 싶어졌는데 나중에 서울역을 지나치면 저 노숙자가 있나 한 번 더 자세히 확인 좀 해봐야겠어요. 아마 저 노숙자가 그날은 보이지 않는다면 자신이 아는 다른 여자네 집으로 간 날이겠죠 뭐.